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과 함께하는 수학교실이 돌아왔습니다. 이 숙선생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관련해서 3가지 시리즈를 올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거의 2단원까지 다 올라갔는데요, 교과서 읽기. 두 번째는 교과서 읽기를 바탕으로 한 개념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 이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숙선생과 함께 기본 개념을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 이제 1단원인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연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 다항식의 연산의 이제 목표를 읽어보니,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읽어보니,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다항식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칙 연산이라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오늘은 나눗셈을 제외한 덧셈, 뺄셈, 곱셈 이 3가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다항식은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책장에 책 어떻게 두나요? 잘 정리해 두죠? 아니면 옷장에 옷을 잘 정리해서 두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잘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왜? 뭐 책장이라든지 옷장에는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뭔가 기준을 세워서 잘 정리를 해두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다항식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잘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될까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데요, 두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라. 그리고 차수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라는 건데, 다항식의 차수라는 건 뭐예요? 그 항의 차수들 중에 제일 큰 게 다항식의 차수죠. 항들의 차수 중에 제일 큰 게 다항식의 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차수가 2, 0, x의 개수를 보는 거죠. 3, 5, 1, 4. 그럼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건 5가 돼서 차수가 5가 됩니다. 사실 이 1번의 식과 2번의 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면 얘는 차수가 5, 4, 3, 2, 1, 0. 제일 큰 숫자는 5입니다. 요렇게 차수가 5인데 어디가 더 차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죠, 2번입니다. 즉 차수가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보니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차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차수를 파악하는데 좋더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항식의 정리는 다항식을 하나의 문자에 대해, 문자 뭐 여러 개 하면 복잡하니까 하나의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혹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이제 다항식의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항식을 정리해 두면 식의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쉬워지더라. 우리가 직접 한번 예를 들면서 이제 뒤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x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그러면 각 항이 x가 몇 개 있나 봅시다. 얘는 1개, 1개, 2개, 0개 있네요. 그러면 일단 높은 항부터 써보면 차수 2인 거, 1인 거, 1인 거, 0인 거. 이렇게 쓰면 이제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썼죠. 근데 얘는 좀 덜 이뻐요. 더 예쁘게 하려면 여기 공통인 x로 묶어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로, 낮은 항부터 차수 0인 거, y, 1인 거, 1인 거, 2인 거. 근데 역시 얘도 예쁘지 않아요. 여기 공통으로 x가 있으니까 x로 묶어주는 게 좀 더 예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항식을 우리는 정리를 잘 할 수가 있다. 차수를 높은 것부터 낮은 거, 혹은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많이 정리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본적인 거는 일부 중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맥락과 동일합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한다. 근데 뺄셈은 빼는 식의 각각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즉 a 빼기 b는 b의 각항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b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a 빼기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고, 이 덧셈, 뺄셈, 곱셈은 직접 해보면서 우리가 좀 익혀봐야 합니다. 자, 두 다항식 a, b가 있는데 a, b가 있을 때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를 구하여라. 근데 항상 모끼리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a 더하기 b 3차인 것끼리 이렇게 해서 1-4x 세제곱. 2차인 거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1차인 거 또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상수항 두 개 있네요. 4 더하기 5 해서 계산하면 1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뺄셈은 어떻게 하자고?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자.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자. 지금 a-b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인데 빼기는 어떻게 하자고? 더할 때 어떻게 부호를 다 바꿔서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로 마이너스 3을 3으로 플러스 5를 마이너스 5로 바꿔서 더한다. 자, 그러면 역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x세제곱 4x세제곱 해서 이렇게 제곱은 하나밖에 없네요. x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항 4-5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 a 빼기 b 하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된다. 그럼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걸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a 더하기 b입니다. a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덧셈은 그대로 이제 동류항끼리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차는 여기밖에 없네요. x 세제곱. 2차는 여기 지금 계산한 거 체크. 2차도 얘밖에 없네요. 플러스 3x 제곱. 여기 1차 2개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나머지 상수항끼리 쓰면 5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5 빼기 2는 3. 이렇게 되겠죠. 뭐 덧셈은 할만하죠. 자, 이번에 뺄셈이 조금 어려워요. 뺄셈 조금 그래도 집중해서 하면. 뺄셈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자, 그러면 써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쓰고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려면 안에 부호를 다 바꿔야 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서 더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3차인 건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쓴 거 체크. 그리고 2차도 여기밖에 없네요. 3x 제곱. 1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5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5 더하기 2에서 7 이렇게 된다. 덧셈은 동류한끼리 계산한다. 뺄셈은 동류한끼리 계산하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데 안에 부호를 다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더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세 다항식 ABC에 대해서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됩니다.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 그쵸? 앞뒤 바꿔서 더하는 상관없죠. 결합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앞에를 먼저 하나 뒤에를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 결합법칙. 자, 그러면 그 예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가 A, B일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물론 A 자리에 바로 넣어서 다 해도 되지만 요 식을 정리하고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건 먼저 정리하자. 자, 그러면 덧셈이니까 2A 더하기 A 동류항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배에 가로 열고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b니까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항상 숙선생을 좀 따라하세요. 가로치는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가로 막 빼먹으면 뺄셈할 때 실수해요. 그냥 숙선생 따라서 대입할 때는 항상 가로를 넣고 하자. 자, 그러면 요 3을 먼저 전개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된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인 거 차수가 똑같은 거 여기 있네요. 3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2차인 거 하나 두 개 있네요.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1차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x 그리고 상수항 9 더하기 5 하면 모든 식을 썼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산 누가 하라고? 마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여기 세제곱인데 잘못 썼네요. 자, 그러면 5x 세제곱 4 빼기 3 하면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 더하기 5는 14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다항식 계산을 할 때는 앞에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나머지 식을 바꿔 놓으면 된다. 근데 그 바꿔 놓을 때 항상 가로를 빡 치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곱셈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넓이가 x 더하기 2y 곱하기 x 더하기 y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누어 왼쪽에는 상추를 오른쪽엔 토마토를 재배하였다. 이제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고 전개하시오. 넓이 여기 먼저 여기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더해야지. 전체 넓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넓이는 여기 가로가 사실 얼마야? x 더하기 2y잖아.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x 더하기 2y 곱하기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다 뭐 한 거야? 한 번씩 전개를 한 거네. x 곱하기 x 더하기 y 2y 곱하기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밑에 있네요.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은 결국 어떻게 하라? 라는 거냐면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분배 법칙 어떻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도 되고 통째로 x 더하기 2y를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전개를 한다. 분배 법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개끼리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2y를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곱셈에 대한 성질 역시 한번 해보면 곱셈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랑 똑같다. 곱하기 앞뒤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결합법칙도 성립하더라. 결합법칙도 ABC 곱하면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상관이 없다. 곱하기는 곱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곱하면 된다. 분배법칙도 성립하더라.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예제 두 개 한번 볼게요. 다항식 x-3,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을 전개하시오 라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교환 법칙 앞뒤를 바꿨죠. 앞뒤를 바꾸고 x 더하기 2를 먼저 이렇게 두고 x-3 x 플러스 3으로 묶을게요. 뒤에 먼저 계산하겠다. 결합법칙. 왜? 합차공식 보이니까. 그럼 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죠. 근데 그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분배 법칙 하면 된다. 분배 법칙도 합니다. 한 번 x 세제곱 두 번 세 번 2 곱하기 마이너스 9에서 이렇게. 근데 이 식은 별로 안 예뻐요. 당식 정리해야 되니까 차수가 높은 것부터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전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될까요? 요거 한 거죠. 뭐 한 거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또 열심히 전개. a제곱 플러스 2ab 완전 제곱식 한 번 더 더하기. 요거 잘 봐야 돼요. 다 곱해져 있죠? 2ac 2bc 플러스 c제곱입니다. 얘도 역시 좀 예쁘지 않아서 조금 예쁘게 쓰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제곱 먼저 쓰고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쓰면 예쁘다라는 겁니다. 다항식 전개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곱하기 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잘 요런 방법도 있지만 또 요런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배 법칙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 여러 번 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수학은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예제고번 식전개를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겁니다. 식전개에 계속 익숙해져 봐라. 다항식 곱셈을 좀 잘 해봐라 라는 건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수법칙 한 거고, 그럼 완전 제곱식 먼저 쓰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 곱하기 a 더하기 b. 얘도 열심히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아니면 통째로 a제곱에 a 플러스 b, 2ab에 a 플러스 b, b제곱에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2a 제곱 b 플러스 2ab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입니다. 그럼 역시 동류항 정리해야 되네요. 여기 a 제곱 b a 제곱 b ab 제곱 ab 제곱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 a 더하기 b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겠다 라는 거. 자, 다음. 자, 하나 더. 얘도 역시 전개하면 돼요. 어떻게? a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플러스 ba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a 제곱 b 부호가 달라. ab 제곱 부호가 달라. 다 없어졌어. 뭐만 남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열심히 전개해 봤더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오더라. 자, 그렇게 등장한 게 곱셈 공식이더라. 우리 다 이미 전개했던 거네요. 위에 지금 얘랑 1번, 2번, 4번은 직접 전개해 봤어요. 자, 3번, 5번도 여러분들 직접 한 번씩 전개해 보면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곱셈 공식은 외우는 게 좋긴 한데 막 일부러 a 더하기 b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전개를 열심히 하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못 외워도 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니까요. 꼭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무튼 반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외우려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는 적용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외우지 말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봐라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해봤습니다. 우리가 덧셈이랑 뺄셈은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게 핵심이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예쁘게 하려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그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은 곱셈 공식들이 6가지가 나왔는데 꼭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근데 기왕이면 복습을 통해서 몸에 체득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중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선생 여기까지입니다.